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등기 내용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교재는 563페이지입니다. 가등기의 설명드렸고요. 대상, 그리고 절차, 가등기 효력과 본등기 절차, 이렇게 이제 이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앞 시간에 설명드린 요 자료, 수업 자료 보시면 가등기 의까지 설명드렸고, 이제 가등기 대상인데요. 다시 소유자 갑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치는데 요 가등기 할 수 있는 경우, 없는 경우입니다. 8가지 비교해서 잘 보시면 됩니다. 첫째, 채권적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인데요. 소유권 이전 등기 받아오기 전에 민법적으로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채권적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할 수 있지만 물권적 청구권 그러면 등기에서는 늘 말소 등기 청구권입니다. 민법 시험에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냐 물권적 청구권이냐 그러면 이전 등기 청구권 하면 채권적 청구권이고 말소 등기 청구권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이죠.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 보전에 가등기를 할 수 없다. 이 말은 말소 등기 하기 전에 가등기 하는 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2번, 가등기도 처분금지 가처분인데 이전 금지입니다. 처분금지가 앞 시간에 가등기도 이전이 됩니다. 가등기도 이전이 되는데 가등기 이전 금지, 이전 못하게 가처분하는 것은 할 수가 있다. 그러나 가등기 기간 본등기 금지, 가처분은 할 수 없다죠. 가등기는 본등기 하기 위해서 본등기 하기 전에 가등기를 친 겁니다. 그러면 본등기를 못하게 가처분 등기하는 것은 할 수 없다죠. 자, 이전 금지냐 본등기 금지. 이전 못하게 가등기를 이전 못하게 가처분 등기할 수는 있지만 본등기 금지 가처분 등기는 할 수 없다. 3번, 가등기에도 가압류 가처분, 특히 가처분은 위에 2번 요 이전 금지 가처분이 된다고 했고요. 가압류입니다. 주로 묻는 게 가등기에도 가압류가 됩니다. 2번 가등기권자을 상대로 가압류가 들어오는데 요게 2의 1입니다. 가등기에도 가압류가 됩니다. 2의 1 무슨 등기를 합니다. 부기. 요거 꼭 알아두시고. 그러나 반대로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위한 가등기, 즉 가압류 등기하기 전에 가압류, 가처분 등기하기 전에 가등기 하는 것은 그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4번입니다. 민법의 시기부나 특히 정지조건입니다. 시기부, 정지조건부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미리 가등기 할 수 있다. 반대로 시기의 반대가 종기, 정지조건의 반대가 해제조건 아닙니까? 그러면 정지조건부 권리는 가등기가 되고 해제조건부 권리는 가등기가 안 됩니다. 민법적으로 말하면
정지 조건이 성취되면 정지 조건은 권리가 발생되고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 권리가 뭐합니다? 소멸. 그래서 정지 조건, 해제 조건, 가등기 할 수 있다, 없답니다. 꼭 구분해서 시기 종기도 아셔야 되지만 정지 조건 아니면 해제 조건으로 묻습니다. 5번 수인의 가등기 권리자 중 1인이 자기 지분만 본등기해 가야 됩니다. 자, 가등기권자가 수인입니다. 여러 명이 가등기를 쳤습니다. 공유 관계로. 그러면 수인의 가등기권자 중 1인이 가서 자기 지분만 본등기해 가야 됩니다. 전원명이 있죠, 밑에. 수인의 가등기 권리자 1인이 전원을 위하여, 이 말은 다른 사람 지분까지 전원명의로 아니면 다른 사람의 지분에 대해서 본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기 지분만 본등기해 가야 되고요. 전원명의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지분에 대해서는 본등기 할 수 없습니다. 6번 유증에서요. 갑이 을에게 유증은 유언 증여, 갑이 을에게 유언으로 증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유증에서는 갑이 사망하신 후에는 을이 가등기 할 수가 있고, 유증에서 유증자가 아직 생존 중입니다. 생존 중이면 가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유증은 유언증여니까 유증자가 사망하신 후에는 유증이 효력 발생합니다. 아직 생존 중이라면 유언을 해놓고 생존 중이면 가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뜻이죠. 시험에 유증을 물을 때 가등기 할 수 있냐고, 유증으로 인한 가등기는 사망 후냐 생존 중이냐 이렇게 구분해서 묻는데, 앞전에 한번 시험에 나온 게 유증이 아니고 사인증여. 그러면 사인 증여는요, 갑이 을한테 사망하면 유증과 아주 비슷한데, 사인증여는 유증과 다릅니다. 유증은 유언으로 증여한 거고, 사인증여는 갑이 을한테 내가 사망하면 너에게 내 어떤 부동산, 건물을 주겠다. 요 사인증여를 했을 때, 갑이 을에게 사인증여 했을 때 을이 가등기 할 수 있느냐? 라고 물었죠. 사인증여도 가등기가 됩니다. 사인증여로 인한 가등기 할 수 있다, 없다 물으면 있다. 유증을 물으면 이렇게 유증자가 사망했느냐, 생존 중이냐 구분해서 묻고요. 사인증여는 가등기 할 수 있다, 없다 물으면 있다. 7번 제한물권. 우리가 나중에 가등기, 본등기 절차에 가면 제한물권, 을구에 소유권이 아닌 전세권, 저당권 등 제한물권 등기하기 전에 미리 가등기 할 수 있다, 없다면 있다. 그러나 소유권 보존 등기하기 전에 가등기 할 수 있느냐? 소유권 보존 등기는 처음으로 하는 등기니까 보존 등기하기 전에 미리 가등기 할 수 있다, 없다 하면 없다. 8번 권리 변경 등기 있죠.
무슨 전세권, 저당권 이런 권리 변경 등기하기 전에 미리 가등기하는 건 됩니다. 그러나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하면 표제부에는 가등기할 수 있다 없다 물으면 없답니다. 표제부에는 가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표제부는 가등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 요 8가지가 시험에 가장 많이 묻는 가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묻는 것들입니다. 꼭 정리하시고 이제 다음 페이지 가등기 절차로 갑니다. 가등기도 공동신청이 원칙이죠. 첫 번째, 가등기도 등기 일반 원칙에 따라 가등기 의무자 갑이 가등기 권리자 을에게 공동신청으로 가등기를 합니다. 원칙이죠. 예외가 나중에 단독 밑에 2번에 괄호 2번에 단독 신청을 하는 예외를 또 설명드립니다. 우선 공동신청이 원칙이고 위에 공동신청에 2, 3, 4, 5번에 자 가등기 할 때 공동을 할 때 2번 소유권 이전 가등기에 등기 원인 정보 매매 예약서에 시장 금인 받느냐? 시장 금인은 받을 필요가 없다. 제일 중요한 게 3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소유권 이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가등기 칠 때는 허가는 받아야 되니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토지거래 허가. 4번 농지에 가등기 칠 때 농지에 소유권 이전 가등기 칠 때 농지 증명을 요하느냐? 이건 요하지 않습니다. 5번 재단법인이나 학교법인 등이 등기 의무자로 그 부동산에 소유권 이전 가등기 할 때 주무관청이 보통은 감독관청에 허가는 받을 필요 없다. 이런 허가는 받을 필요 없죠. 그러면 자 금인, 토지거래 허가, 농지증명 등을 물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받아야 되는 게 토지거래 허가. 요게 중요하다 여러분. 3번. 요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자 밑에 괄호 2번에 가등기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5가지 있죠. 정리합니다. 1번 가등기는 가등기 권리자 을이 가등기 의무자 갑의 성낙을 받으면 갑이 을한테 가등기 하라고 성낙해주면 을이 단독으로 가등기 할 수가 있고요. 2번 가등기 의무자 갑이 가등기에 협력해주지 않으면 가등기 권리자 을이 확정 뭐를 받아왔죠? 법원에 판결. 하여튼 4시간 판결을 받아 가등기 칠 때는 그건 단독 신청으로 할 수 있죠. 판결 받은 거. 3번이요.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에 가등기 가처분 명령인데 여기 가처분은 가등기 가처분 명령할 때 가처분은 이건 실제로는 가처분이 아니고 가등기 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면 이 가등기 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따른 가등기는 법원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요 명령에 따라 단독으로 가등기 할 수 있죠. 자, 다시요. 법원이 가등기 가처분 명령 그러면 가등기 하라는 명령을 법원이 했고 이에 따른 가등기는 단독입니다. 4번 가등기 이전 등의 가등기 후 가등기 명의는 단독으로 자신의 가등기 있죠. 여러분 가등기권자 을이 가등기 명인 을이 자기 가등기를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죠. 이거는 가등기 명인 을이 자기 가등기, 자신의 가등기를 말소할 때는 가등기 말소는 단독 신청으로 할 수 있다. 5번이 또 자주 나오는데요. 가등기 의무자 갑, 가등기 의무자 갑이 을의 가등기를 말소하거나 등기상 가등기에 관한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그러면 거기 이해관계에 있는 자가 우선 가등기 후에 제3자 병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죠. 이 병이 가등기 후에 소유권을 이전받아간 이 병이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입니다. 그럼 갑이나 병이 을의 가등기를 말소하러 갈 때는 가등기 명인 을의 성락이 있으면 가등기 명인 을의 성락이 있으면 가등기 의무자 갑이나 가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병이 을의 가등기를 단독으로 뭐 할 수 있습니다. 말소. 여기까지 단독 신청으로 말소할 수 있는 이 경우를 또 자주 시험에서 묻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나하나 정리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4번 28페이지 자료 가등기 본등기 절차와 이제 본등기 후 직권 말소인데 을이 가등기 본등기를 칩니다. 이 가등기 본등기 소유권 이전 본등기도 일반 등기 절차와 같습니다. 1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는 현재 등기 명인이 아닌 그럴 때 이 그림에서 현재 등기 명인은 제3자 병이죠. 가등기 후에 제3자 병에게 소유권이 넘어가 있을 때 이 병이 아닌 을은 누구한테 가서 가등기 본등기 청구해야 되느냐? 본래 가등기 의무자 갑이죠. 다시 말하면 가등기 후에 소유권이 제3자 병에게 넘어가 있을 때 을은 병이 아닌 본래 가등기 의무자 갑에게 가서 본등기를 청구해야 되고요. 2번 가등기 한 후 본등기 신청이 있으면 가등기 순위번호 여기 가등기 밑에 본등기를 하죠. 순위번호는 가등기 순위번호 2번 2순위 이걸 그대로 씁니다. 즉 가등기한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따른다. 또는 본등기 순위가 가등기 순위까지 뭐 한다고 합니다. 소급한다는 것은 본등기 순위가 가등기 한 때까지 소급해서 본등기 한 것이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죠. 순위 소급. 그래서 이제 이 3번 제3자 등기는 직권 말소인데요. 3번 보십시오. 등기관은 가등기 본등기 하였을 때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서 보존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요거죠. 가등기 본등기를 침해하는 이 제3자 병해 등기, 이 등기는 직권 뭐 시킵니다? 말소. 여기 가등기 본등기 하면요, 이 병해 등기는 직권 말소죠. 그리고 4번, 등기관이 가등기 이후의 등기를 직권 말소했을 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말소된 등기 권리의 등기 명인 병에게 통지합니다. 이건 말소 후, 자, 병의 등기를 직권 말소 후에 통지해 줍니다. 반대로 말소하기 전에 요 병의 등기를 말소 전에 미리 통지한다면 틀리죠. 미리 통지하는 게 아니고 말소를 먼저 하고 병의 등기를 말소했다고 병에게 통지는 합니다. 자, 일단 직권 말소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가등기 본등기 하면 이 본등기와 저촉되는 저 제3자 병의 등기는 직권 말소입니다. 그런데 가등기 후에더라도 말소되는 게 원칙이지만 말소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자, 5번. 가등기 본등기 후에 직권 말소 여부입니다. 첫째, 소유권 가등기 후에 경료된 제3자 병, 요 병의 소유권 이전 또는 가등기 후에 들어온 감유 가처분, 요런 등기는 일단은 가등기 후에 들어온 제3자 병의 등기, 감유 가처분은 직권 말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말소 안 되는 경우는 뒤에 나오죠. 원칙입니다. 2번, 소유권 가등기 후에 얼구에, 자, 소유권 가등기를 쳤는데 얼구에 지상권, 전세권, 저당이 들어왔죠. 가등기 후에. 가등기 후 저당이 들어왔다면 마찬가지 가등기 본등기 하면 가등기 본등기 치면 가등기 후에 들어온 이런 저당권도 직권 뭐 시킨다? 말소. 그리고 이제 3번, 등기관이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에, 요게 용의권입니다. 용의권 가등기 본등기 했고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춰진 또 용의권입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 용의권 가등기 돼 있는데 용의권이 들어오면 이거 직권 말소입니다. 그것도 동일 부분에 맞춰졌다. 가등기 된 부분과 동일 부분에 이겁니다. 이거 항상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용의권, 요게 중요하고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토지 건물에 누가 전세권 가등기 쳤죠. 이 건물에 전세권 들어가려고 전세권 가등기 쳤고 그 후에 용의권 기준입니다. 기준이 용의권 가등기 돼 있는데 용의권 임차권이 들어왔다면 이 전세권 가등기권자가 본등기하면 전세권 본등기하면 이 임차권은 직권 뭐 시킵니다?
말소. 전세권 가등기 돼 있는 부분과 동일 부분에 들어온 이 임차권은 직권 말소입니다. 그러나 4번, 이제 여기부터는 말소가 안 되는 건데요. 4번, 전세권, 임차권 가등기 후에 경료된 저당, 전세권 가등기 후에 후순위로 저당권이 들어왔거나 아니면 소유권이 매매 등으로 전세권 가등기 후에 저 집이 매매로 소유권 이전이 돼갔죠. 그건 전세권 가등기 돼 있는 거를 매매해 갔던 겁니다. 이건 안말소입니다. 안말소는 말소할 수 없다죠. 이 저당은 전세권 본등기하면 이 저당은 전세권보다 후순위가 되고 매매해 간 사람은 매매로 소유권 이전 받아간 사람은 전세권 등기된 걸 이전 받아간 겁니다. 5번 저당권 가등기 후에 저당이 등기된 거를 저당권 등기된 부동산에 전세 들어오거나 후순위로 저당 잡힌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 매매해 간 것도 이건 말소 안 됩니다. 저당권 가등기 돼 있는 걸 매매해 가도. 6번, 가등기 이후에 경료된, 당해가 대단히 중요한 말이죠. 당해 가등기에 가압류 가처분이 들어왔죠. 자, 맨 앞에 가등기에 가압류가 들어왔다. 2의 1. 가등기에 들어온 가압류는 2의 1 무슨 등기로 들어오죠? 부기. 가등기에 들어온 가압류는 본등기해도 말소입니까? 안 말소입니까? 안 말소입니다. 가등기 후에 들어온 가압류는 가등기 후에 가압류가 들어왔다는 것은 갑의 부동산에 가등기 치고 갑을 상대로 소유자 갑을 상대로 가등기 후에 들어온 가압류는 말소다 그랬죠. 아까 맨 위에 1번, 5번에 1번 할 때. 그러나 6번 가등기 후에 당해가 해당 가등기에 들어온 가압류는 안 말소입니다. 7번 소유권 등 가등기 후에 들어온 체납 처분 있죠. 세금. 여러분 세금 체납으로 가압류 들어온 거 이건 안 말소입니다. 세금이 체납돼서 압류 들어온 건 말소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3번. 다시 보십시오. 기준은 저 토지나 건물에 전세권 가등기 돼 있는데 용익권 가등기 돼 있는데 용익권이 들어오면 그건 직권 말소다 그랬죠. 앞에 전세권이 본등기하면 토지도요. 토지 물을 때 이 토지에 지상권 지상권 들어가기 위해서 가등기 쳤는데 여기에 임차권이 들어와 있었죠. 그러면 이 지상권자가 지상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하면 이 임차권은 용익권 가등기 후에 들어온 용익권은 직권 뭐 됩니다? 말소.
아시겠죠? 용의권 가등기 되어 있는 부분에, 그것도 동일 부분에 용의권이 들어가면 가등기, 본등기 치면 직권 말소입니다. 3번이 기준입니다. 3번을 잘 받으시고 앞에 1, 2, 3번은 직권 말소, 4, 5, 6, 7번은 안 말소입니다. 집중적으로 물으니까 이 부분도 잘 정리하시고, 자, 이제 가처분이라고 여러분 있죠? 가처분은 여러분 교재는 나중에요, 가등기 끝에 이제 촉탁 등기 다음에 568페이지 보시면 가처분 등기라고 있죠. 괄호 4번에 이 부분을 정리해 드립니다. 시험에 가처분이 나오는 것은 많진 않은데 가압류와 가처분을 묻는 게 또 한두 번 있었죠. 최근에.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이제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자료 보십시오. 교재는 나중에 이제 참고로 또 수업 듣고 또 가처분 다 듣고 보시고. 자, 29페이지 이번 이 시간까지 하는 자료입니다. 가등기는요, 우리가 여러분, 가등기는 어떤 부동산에 매매 예약, 매매하기로 예약을 하고, 매매 예약을 하고 가등기가 들어오는 거고요. 이건 가압류 가처분인데 여기 무슨 가처분이 먼저 나오고 의에, 가처분 의에, 가처분 1번이 가처분, 2번이 가압류죠. 가압류를 먼저 보십시오. 2번에 가압류. 그럼 가압류가 들어왔다는 거는 요 갑의 부동산에 가압류가 들어왔다는 거는 채권자, 이 갑의 채권자가 보전할 권리죠. 피보전 권리, 그러면 보전할 권리가 금전 채권일 때 돈입니다. 항상 가압류는 돈 받을 게 있다. 저 부동산 소유자에게 돈을 받을 게 있는데 돈을 안 주면 저 돈이 무슨 돈인지는 묻지 않는다. 불문. 빌려준 돈, 무슨 공사대금, 매매대금, 물품대금, 무슨 돈이든 간에 금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채무자 부동산에 미리 가압류할 때 미리 소송하기 전에, 판결 등을 받기 전에 법원에서 소송해서 미리 압류하는 겁니다. 등기 기록에는 청구 금액 1억의 돈을 받을 게 있다면 1억이라고 하는 청구 금액이 적어집니다. 요게 가압류고, 가처분은요, 1번, 위에 이제 1번에 가처분은 항상 부동산에는 처분 금지 가처분입니다. 부동산 자체를 처분 못하게 가처분하는 겁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전 말소 또는 설정 등기 청구권 등을 보전하기 위해서 처분 금지 등기를 들어가는데 등기 기록에는 양도 등 일체의 처분 행위를 금지한다고 그렇게 적습니다. 물론 가처분되어 있는 부동산도 처분할 수 있다고 했지만 처분 금지 가처분이고 부동산 자체에 가처분을 들어가는 건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늘 제가 부부간에 이혼하고 재산 분할을 받기 위해서 재산 분할을 미리 청구하려면 부인이 남편 부동산에 처분 금지 가처분을 걸고, 그리고 나중에 협의 이혼을 했던
재판상 이혼을 했던 재산 분할을 받아가죠. 그 재산 분할을 받기 위해서 미리 처분 금지 가처분을 거는 것입니다. 그죠? 그게 가처분입니다. 자, 3번. 부동산 일부, 토지 건물의 일부에는 가압류 가처분 등기 못합니다. 분할되지 않은 부동산 일부에는 가압류 가처분 등기할 수 없고, 부동산 공유자가 가지는 공유 지분, 누가 2분의 1, 3분의 1 지분을 갖고 있죠. 그 지분에는 가압류 가처분이 됩니다. 이런 걸 가지고 주로 이제 묻습니다. 그러면 시험에 최근에 한 10년간에 2번 나온 게 가압류 가처분 같이 묻습니다. 가압류 가처분은 부동산 일부에는 할 수 없고 공유 지분에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묻습니다. 밑에 2번. 우리 등기법에는 요 가처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고, 가압류하고 우선 개념 비교해서 어휘를 알아두시고, 자, 가처분 등기 보세요. 1번.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나 가압류 등기는 집행법원, 우리가 법원에 가서 가압류 가처분을 하려면 제일 많이 또 묻는 게 직접 등기소에 가서 여러분이 직접 등기소에 가서 가압류 가처분 해달라면 그건 안 해줍니다. 등기할 사건이 아니라고 해서 가압류 가처분을 걸려면 법원에 가야 됩니다. 관할,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가서 가압류 가처분 등기 해달라 하면 집행법원이 가압류 가처분 결정을 내리고 법원의 촉탁이 있어야 됩니다. 촉탁. 이게 이제 촉탁이라 그러죠. 법원이 등기관에게 가압류 가처분 하라고 촉탁을 하죠. 앞전에 보존 등기할 때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이 이야기 했죠. 법원 촉탁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등기관이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할 때는 가처분의 보존할 권리, 무슨 권리를 보존하느냐, 무슨 재산분할 청구권, 이걸 적고, 금지사항, 일체의 처분 행위를 금지한다고 이렇게 적습니다. 2번. 가처분의 피보전 권리, 보전할 권리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 있죠. 예를 들면 저당권 등기하기 전에 저당권 등기를 미리 보전하려고 가처분할 때 그 등기 청구권,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 등으로서 그 소유명인 소유자 상대로, 그러면 저당권 등기 받기 위해서 가처분 들어가지만 그게 소유자를 상대로 가처분 채무자로 하여 가처분 등기 들어갈 때는 그건 갑구죠. 소유자 상대로 저당권 등기 받기 위해서 소유자 이 갑을 상대로 가처분 들어갈 때는 그건 갑구에 등기합니다. 3번. 처분금지 가처분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처분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제3자 등기 이야기했죠. 앞전에. 그 제3자 등기 말소는 가처분 채권자 단독 신청으로 합니다. 자, 요 그림이죠. 보세요. 소유자
갑의 부동산에 을이 가처분을 들어왔고 2번 을이 가처분을 들어왔고요. 그리고 제3자 병에게 가처분되어 있는 부동산이 제3자 병에게 넘어갔죠. 자, 첫 번째 묻는 게 가등기, 우리 이 시간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된 부동산도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가처분이 돼 있어도 이게 처분이 됩니다. 그럼 제3자 병이 이게 처분받아가고 가처분권자 을이 소유권 이전해갈 때, 을이 소유권 이전해갈 때, 요 을이 가처분 후에 들어온 이 제3자 등기는 말소입니다. 요거 누가 말소하라고 하느냐? 을이 소유권 이전 받아간 을이 제3자 병의 등기를 말소하라고 합니다. 다음 말소 신청하죠. 단독으로. 4번 가등기 이후의 등기 있죠. 요거 을이 병의 등기를 말소 신청할 때 그 등기 원인을 가처분에 의한 실효라고 하고 그 연월일은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는 없고, 그 다음 5번 등기관이 채권자 을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 등기 이후에 등기를 말소했다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말소된 등기 명인 병에게 말소했다고 통지합니다. 그리고 6번 등기관이 채권자 을의 신청으로 가처분 등기 이후에 병의 등기 말소했을 때는 직권으로 가처분 등기 요거 있죠. 을의 가처분 등기는 어떻게 말소합니다? 직권. 병의 등기는 을의 단독 신청이지만 을의 가처분 등기는 무슨 말소다? 직권. 7번 가처분 등기 후에 등기가 없는 경우로서 가처분 채무자를 등기 의무자로 권리 이전 등기 등을 할 때도 이 제3자가 없어도 가처분 후에 제3자가 없어도 직권으로요. 을의 가처분 등기 자체는 무슨 말소다? 을이 이전해가면 요렇게 을이 이전해가면 을의 가처분 등기는 무슨 말소다? 직권입니다. 직권 말소입니다. 자, 요 그림 앞전에 여러분 소유자 갑의 부동산에 을이 가처분 들어왔고 가처분 후에 제3자 병에게 소유권이 넘어갔고 그리고 을이 소유권 이전해가면 이전 등기해갈 때 병의 등기는 을이 단독 신청으로 말소하고 을의 가처분 등기는 무슨 말소다? 직권. 이렇게 꼭 요 등기부 양식과 함께 정리하셔야 됩니다. 가끔씩 묻는 내용들이고요. 자, 다음 등기관 처분의 이의신청 및 벌칙인데 이의신청 먼저 하고 벌칙은 시험에 출제 빈도는 낮기 때문에 정리만 해드립니다. 자, 이의신청은 여러분 교재는 544페이지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2차 요약집 우리 본교재 544페이지 보시면 그 7번 있죠. 밑에 등기관 결정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요거를 여러분 제 자료 30페이지하고 그 31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한 두세 번 이의신청 묻는 문제가 나왔고 작년에도 나왔죠. 그래서 출제된 거를 요 하면서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드립니다. 특히 틀린 거요. 자, 이의신청은 우선 그림을 보시면
이해관계인과 등기관 법원이 나오는데요. 이해관계인입니다. 자, 이해관계인 그러면 등기관 처분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등기관 그리고 지방법원입니다. 자, 먼저 등기관 처분. 등기관이 내린 어떤 결정 처분에 이 결정 처분에 불복하는 이해관계인은 지방법원에다가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어의를 먼저 보세요. 그림과 함께 설명드립니다. 이의 신청이란 등기관의 위법, 부당한 결정 처분. 물론 등기관 결정 처분이 위법하지 않더라도 부당하다면 이의 신청할 수 있는데요. 불이익을 받게 될 이해관계인이 지방법원에다가 그 시정을 또는 등기관 결정 처분에 불복해서 지방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제도고요. 2번, 등기관의 위법 부당한 결정 처분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은 등기관 결정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할 수 없고 지금 설명드리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2번, 이의신청 요건. 첫째, 등기관 위법 부당한 결정 처분에 관하여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어야, 그래서 여기 이해관계인 선언인데요. 이해관계가 있어야 이의신청할 수 있다. 자, 이제 2, 3, 4, 5, 6번을 보면 2번, 채권자 대위 신청에 의하여 격려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이 말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서 이거 등기했는데 이걸 말소한 등기에 대해서 채권자는 자기가 등기 신청한 거니까 이해관계가 있고 이의 신청할 수가 있죠. 그러나 3, 4, 5, 6번은 다 안 됩니다. 3번 보세요. 등기관 등기 신청 각하 결정에 등기 신청인이 아닌 제3자, 등기 신청인이 아니었던 사람은 이의 신청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요. 4번. 상속인 아닌 자. 여러분, 상속인 아닌 자는 상속 등기가 위법하더라도 요건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5번. 저당 설정자는 저당권자의 저당권 이전에 이해관계인이 아닙니다. 그럼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이전할 때 설정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니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저당권 이전 등기에. 6번. 제일 많이 물었던 게 이 부분이죠. 이의 신청에 대한 부당 여부 판단은 등기관 결정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새로운 사실, 새로운 증거 방법이 새로운 증거 자료인데 등기관 결정 처분 후에, 등기관이 결정 처분한 후에 새로운 사실, 새로운 증거 방법으로는 증거 자료, 새로운 증거 자료 가지고는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28회, 26회, 28회 시험에 이의 신청 물었을 때 틀린 답이 다 이 부분, 맨 끝말, 새로운 사실, 새로운 증거 방법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X죠.
그게 다 똑같이 답으로 나왔고요. 다음 31페이지에 이의신청 절차, 등기관 처분 위법 부당한 처분 결정 처분에 이의신청은 지방법원에 합니다. 여러분, 이의신청은 지방법원에 하고, 그러나 그 등기관을 감독하는 지방법원 2번, 이의신청은 이의신청 대상인 등기관 결정 또는 처분, 이의신청 취지 이유를 적어 등기소에 이의신청서 있죠. 신청서는 이 등기관이 속하고 있는, 이 신청서는 이 등기관이 속하고 있는 지방법원이 아닌 등기소 갖다 냅니다.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신청은 지방법원에 하지만 신청서 2번, 이 신청서는 어디다 갖다 내느냐?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이 신청 기간은 제한이 없고요. 기간은 없습니다. 언제까지 이 신청해야 되는지 기간은 없고 언제든지 할 수 있고요. 4번, 등기관 결정 처분에 대한 이 신청에는 집행 정지 효력이 없다. 다시 말하면 등기관 처분 결정에, 등기관이 내린 결정 처분에 이의 신청을 하더라도 이미 내린 결정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집행 정지 효력이 있다 없다 물으면 없다, 있다 그러면 틀립니다. 그게 집행 부정지입니다. 4번, 이의 신청에 대한 조치, 등기관 조치라고 하는 것은요, 등기관이 자기가 내린, 등기관 자신이 내린 결정 처분에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등기관은 다시 판단해서, 자, 첫째,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있다 라고 하면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 다시 하고, 두 번째,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하면 이의 신청일로부터 3일 내에 의견을 붙여, 자신의 의견 붙여 3일 이내에 지방 이의 신청서를 지방법원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여기 지방법원에서 요 이의 신청에 대한 사건을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 이의에 대한 송달, 3번은 이의의 송달 등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이의의 비용 등에 대해서는 비송사건 절차법이라고 있죠. 요 법을 준용한다고 알고 계시고, 자, 이제 지방법원으로 이게 보내지면 등기관이 지방법원에서 심판을 하게 됩니다. 관할 지방법원 조치 보십시오. 첫째,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기 전에, 요 심판하기 전에 등기관한테 가등기를 하라고 하거나, 또는 이의 신청이 있다는 뜻을, 어떤 등기에 이의 신청이 있다는 것을 부기등기하라고, 또는 부기등기를 해두라고 명할 수 있다. 자,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이의 신청이 있다는 뜻을 무슨 등기할 수 있다? 부기. 2번, 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결정을 하고, 이 경우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이의 신청이 이유 있다라고 하면 등기관에게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명하고, 그 뜻을 이의 신청인과 등기관한테, 등기소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해 줍니다. 알려주고. 3번, 위 지방법원 결정에 대해서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항고라는 것은 지방법원 결정에
고등법원에다가 항고 등을 할 수가 있고, 4번 등기관이 지방법원 명령에 따라 등기할 때 그 명령을 한 지방법원 명령 연월일 명령에 따라 등기한다는 것은 기록하는데, 다만 등기한 연월일 같은 것은 연월일 등은 따로 기록하지 않는답니다. 자, 결국은 지방법원이 심판하는 건데요. 가끔씩 묻는 게, 거기 아까 맨 앞에 지방법원 조치 1번에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하기 전에 무슨 가등기를 하라거나 이의 신청이 있다는 뜻, 이의 신청이 들어왔다는 것을 부기등기하라고 명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잘 봐두시고 나머지 그냥 읽어 보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묻는 게 또 작년 26회, 28회, 31회는 작년은 또 박스 문제로 나왔죠. 기출문제 분석할 때 또 해드리고요. 우선 이렇게 이의신청 정리하시고, 자, 벌칙 32페이지, 33페이지 벌칙이, 등기 벌칙은 출제 빈도는 낮지만 몇 가지고 알아야 될 걸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부동산 등기법의 행정형벌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의 벌금이 처한다 해놓고요. 이게 세 가지가 다 등기하고 주는, 등기하고 받아오는 등기필 정보, 옛날 등기필증, 등기권리증, 그거 말입니다. 그와 관련된 건데 세 가지입니다.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등기필 정보 작성 관리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2번 등기부에 부실 기록을 하도록 등기 신청 또는 촉탁에 제공할 목적으로 등기필 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제공한 자가 이 부실 기록, 등기부에 부실하게 기록하도록 하는 것, 부정하게 취득한 등기필 정보를 보관한, 남의 부정한 방법으로 남의 등기필 정보를 취득 보관한 자, 이겁니다. 그리고 등기 특별조치법이 또 있는데, 특별조치법의 벌칙을 보면 행정질서불, 과태료는요,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보존 등기인데 둘 다 이전 등기, 보존 등기 요거 다 60일, 60일입니다. 구분만 60일 내에 한다. 구분하시고, 이전 등기에 보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다음 정하이자는 60일입니다. 언제부터 60일인지 보세요. 기억 위원회, 기억은 서로 대가적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이 매매입니다. 매매의 경우에는 반대급부 이행 완료된 날이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미연은 당사자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게 정여. 정여는 반대급부가 없으니까 계약 효력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자, 기억이 매매, 미연이 정여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의무 보세요.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에 소유권 이전, 처분. 자, 원래 보존 등기는 신청 의무가 없지만 미등기 부동산을 민법 187조에 따라 뭐 했을 때는 등기가 됩니다. 처분. 그럼 처분하면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인데요. 또 60일. 자, 기억에 소유권 보존 등기할 수 있음에도 일을 하지 않고 있다가 계약을 했다는 것. 건물을 신축해놓고, 건물입니다. 건물을 신축해놓고 보존 등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다가 처분하면, 매매 등을 하면 그 처분 계약을 한 날로부터 60일. 두 번째, 계약을 체결한 후에 보존 등기할 수 있게 됐다. 이거는 선분양, 어떤 건물을 먼저 분양 계약을 하고 후 건설, 나중에 건물을 지었죠. 후 건축. 그러면 계약을 먼저 하고 보존 등기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건물이 건축이 되면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게 된 날, 건물이 완공, 준공된 날로부터 60일. 이거 안 하면요, 이 둘 다 이전 등기, 보존 등기 이거 안 하면 3번 등기 권리자가 상당한 사유 없이 위 등기를 해태하면 해태한 날 당시에 부동산에는 취득세 5배 이하. 근데 5배 이하 같은 거는 참고를 하시고, 이거 안 하면 과태료 부과가 있다. 요거는 과태료도 과태료이지만 나중에요, 우리 등기 절차에 돌아가면 소유권 이전 등기, 보존 등기 신청 의무, 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한두 번 나왔죠. 벌칙을 묻는 게 아니고 과태료가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되지만, 등기 신청 의무, 등기 절차할 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 겁니다. 이전 등기, 보존 등기 의무가 이런 경우에 신청 의무 있다는 걸 꼭 정리하셔야 되고요. 다음, 행정 형벌 보면 등기특별조치법에 마지막 이번 타임 자료의 마지막 33페이지, 여러분 다 아시는 중간 생략 등기나 등기 원인 허위기재, 중간 생략 등기는 원래 유효지만 원칙적으로 처벌받습니다. 또 등기 원인 허위기재가 정려해놓고 매매한 것처럼 등기하면, 또 이거를 조세 부과, 세금을 면탈하거나 다른 시점 간의 가격 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는 게 차익. 들어보셨죠? 시세 차익. 시세 차익을 노리고 이렇게 중간 생략 등기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 변동을 규제하는 법령 제한을 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런 중간 생략 등기나 등기 원인 허위 기재하면 3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 이거 벌칙을 받는다. 자, 민법 시간에 일반적 중간 생략 등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면 일반적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지만 그러나 벌을 받는다라고 배웠죠. 단속 규정 위반으로. 이게 이 벌입니다. 2번 미등기 전매에 의한 거민 위반인데, 자, 미등기 전매, 갑을병으로, 갑에서 을에서 병으로 소유권이 넘어갈 때 미등기 전매하면서 거민 받지 않고 미등기 전매하면, 요거 맨 끝에 앞에 읽어보시면 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의 벌금입니다. 이 중에 방금 앞에 위에 중간 생략 등기라든가 등기 원인 허위 기재, 이거요, 정려를 매매로 등기해도 등기는 유효지만 처벌 받는다는 거 꼭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묻는 게 이제 민법에서도 설명드렸죠.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강론, 등기 절차, 각종 등기를 했고요. 이제 다음 주 첫 시간부터는 등기 총론으로 돌아가서 따로 여기 수업 자료 이제 따로 올려드립니다. 등기법 총론과 등기 절차를 남은 기간에, 남은 이제 2주에 걸쳐서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다음 주에는 등기법 총론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마칩니다. 수고했습니다.